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1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좀 궁금하시죠? 여기는 제가 집을 이사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인의 집에 또 잠시 와서 지인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빼먹지 않고 또 소설 하다를 찍으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6번째 어떻게 보면 영상인데 시작한 이래로 저는 단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나름 되게 성실하게 16주 동안이죠. 오늘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책은 정혜연 소설가님의 못 먹는 남자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못 먹는 남자예요. 못 먹는 남자? 제목부터가 뭔가 되게 호기심이 많이 드는 제목이죠. 이런 어떤 호기심, 궁금증을 소위 말하는 용어로 후킹이라고 하잖아요. 후킹. 후킹이란 게 확 끌어들인다. 후킹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는 후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후킹이 있습니다. 못 먹는 남자라니? 근데 저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어떤 소재, 어떤 핵심 틀 역시 굉장히 좀 후킹이 있다고 느꼈어요.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먹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 큰 즐거움이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죽음이 보여요. 어떤 죽음?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누군가의 죽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 되게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잔인한 그 모습까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 사람의 눈에 펼쳐진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집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나는 밥만 먹으면 음식만 먹으면은 그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음을 내가 막아보려는 시도를 했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죽을 사람은 죽게 되는 잔인한 운명을 맨날 마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어때요? 그걸 너무 보는 게 끔찍한 경험이니까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되게 위태위태할 만큼 삐쩍 말라서 최대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게 바로 못 먹는 남자죠.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이 가진 그런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번에 내가 본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내가 본 모든 죽음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설하다를 여태까지 봐오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역대 가장 많이 제가 처음에 줄거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소설을 얘기하면서도 줄거리의 경우는 거의 얘기하진 않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그 이유가 또 있는 게 제가 아까 후킹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어떤 시작점, 이 소설이 시작되는 세계 자체가 후킹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흘러가는 이야기가 마치 뭐랄까요? 한 편의 추리소설의 플롯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근데 저는 추리소설이 정확히 많이 읽지는 않아서 어떤 플롯인지는 정확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추리소설의 그런 것들의 핵심은 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릭?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지? 그리고 그 트릭이 뒤에 밝혀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플로팅이 좀 추리의 플롯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은 물론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리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플롯이 이어간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빵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지? 그러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거지? 라는 식으로 시선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추리소설처럼 뒤에서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아까 말했던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훅 끌어당겨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야기 들어봐. 원래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소설의 특징처럼 이 정혜연 소설가님의 문장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되게 군더더기 없이 쓰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한 문장만,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거나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좀 뭔가 이걸 단속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문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혜연 소설가님이 스스로의 문장을 단속하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장도 그렇고 이야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되게 지방이 없이 쫙 살코기만 있는 느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필요하다는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가버렸던 후킹하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되게 다이어트가 된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뭔가 짧은 분량은 아닌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몰입해서 읽게 되면은 쭉 그냥 따라가면서 계속 읽게 될 만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독특한 설정 있잖아요. 음식을 먹는 순간에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된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저는 느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진짜 살기 위한 행위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살고자 노력하고 살고자 애쓴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또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냥 무시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지만 죽음을 막는 것이, 누군가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그렇게 정해준 죽음을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옳은 일일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아까 출발한 아이러니 혹은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의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나아간다는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고요. 마지막에 이 정혜연 소설가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소설을 통해 어떤 답을 하나 찾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 답에 우리가 독자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각자 뭔가 읽는 분들의 뭔가 몫이겠죠.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를 둘러싸고 좀 비극적인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되게 힘든 처지에 처한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내가 죽음을 일부러 선택할 만큼 힘든 사람들도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저는 읽으면서 좀 느낀 거는, 그런 비극적인 분위기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혜연 소설가님은 좀 어떨까? 일종의 좀 낭만이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끼리의 정? 가족의 뭔가 사랑?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서로의 믿음? 신뢰? 그런 것들을 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작가님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든 간에 이 소설가가,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더라도 정혜연 소설가님은 그런 어떤 휴머니즘이나 그런 걸 믿으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또 멋대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후킹한 이야기,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추리소설의 플롯에 관심 있는 분들,
못 먹는 남자라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